그때가 마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윤우님이 무한도전 면접 시리즈를 찍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윤우님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콘티도 잘 통과되고 광고도 히트를 쳤는데요. 재밌는 게 쉬운 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남들이 하다가 버린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힘든 일들만 맡겨지더라고요. 저는 전략이라는 게 이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광고, 브랜드 한 번쯤 보셨나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기획한 일을 해왔어요. 4년간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10년간 대기업에서 브랜드 전략을 담당했죠. 첫 영상에서 제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사실 자기소개를 너무 대충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14년간 겪은 작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제 구체적인 경험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조금은 민망하지만 저를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영상 중에 일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셨어요. 꽤 교육적인 집안이었는데 모범생이었던 언니와 달리 저는 늘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녔던 아이였죠. 공부보다는 TV, 책, 그리고 놀이터를 좋아했어요. 특히 레밍턴 스틸이나 제시카의 추리극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뭔가 TV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늘 생각했는데요. 이후 중학교 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대 국문과에 입학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PD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꽤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논술 스터디에서 만난 이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제 글에 남긴 평가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메시지가 대체 뭐임? 이 충격을 받은 저는 매일 논술과 작문을 5시간씩 쓰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와중에 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줄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풀면 논술, 비유적으로 풀면 작문이나 에세이, 콘텐츠로 조직하면 기획서, 결국 모든 원리는 나만의 원 메시지에서 시작한다는 거였죠. 그 친구 덕분에 그때부터 언론사 필기는 다 붙었는데 또 문제는 면접이었어요. 특히 M사 PD 면접에서는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냐는 질문에 너무 당황을 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윤우님이 무한도전 면접 시리즈를 찍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윤우님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굉장히 찌질한 수험생과 다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분을 보면서 엄청 자괴감이 들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요? 물론 똑 떨어졌죠. 그 다음에도 면접은 계속 떨어졌는데요. K사 면접까지 가서 또 최종 면접을 떨어지니까 정말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바의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이 나고 또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꿈이 직업이면 그 직업을 이루지 못할 때 계속 좌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이상으로 바꾸자. 형태가 바뀌어도 비전만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잘 생각해 봤더니 뭔가 창의적인 일, 정답이 없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TV와 창의성의 교집합, 바로 광고 카피라이터의 길을 선택하게 됐죠. 처음에는 제가 정말 나이가 많은 신입이라서 눈치도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침 광고주 팔도에서 신상품 남자라면이 나왔는데 그 패키지를 보는 순간 딱 이거다 싶었어요. 카피라이터는 사실 카피를 잘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압축된 글쓰기보다는 이 기획과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루룩 짭짭 이렇게 시즌만 외치는 광고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라면이란 네이밍을 살려서요, 이 마초 컨셉을 제대로 살리기로 결심했죠. 때마침 제가 라디오 PD를 준비하면서 레너드 코엔의 I'm Your Man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광고 BGM으로 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모델로는 그때 유행했던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 등장한 류승룡 씨가 떠올랐고, 스토리는 이렇게 짜봤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는 주인공.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나무 장작을 패서 물을 끓인다. 이렇게 과장된 마초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죠. 다행히 콘티도 잘 통과되고 광고도 히트를 쳤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개인의 공이 뛰어나도 다 팀플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덕을 다 저희 시디님께 드렸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대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도는 좋았다. 운도 좋았다. 하지만 광고 천재들 속에서 언어의 인사이트로 승부하는 카피라이터보다 뭔가 더 큰 물로 가서 내가 잘 아는 기획과 스토리를 펼쳐보고 싶다.
이후 왕뚜껑, V푸드, 인사돌, 글라서 비토미 워터 같은 정말 많은 좋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런 생각이 별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대기업 브랜드 전략팀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좋았어요. 대기업은 건물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1년에 인센티브도 꼬박꼬박 주잖아요. 하지만 문화가 제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개인보다는 이 집단과 상명하복이 더 강조되고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이 광고회사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일의 속도가 좀 느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을 배우러 갔는데 아무도 전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또 개척해야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일을 모르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좀 약간 무식한 성향이 있어요. 상사들이 이거 할 사람? 하고 물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고개를 숙이는데 꼭 저 혼자 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얼마 안 가서 쟤는 일하는 사람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쉬운 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남들이 하다가 버린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힘든 일들만 맡겨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확률이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대기업 다니는 10년 내내 꼬박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일복이 많다. 이건 신이 주신 나에 대한 운명이다. 처음엔 아는 게 없어서 전략을 짜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힘든 일들이 또 엄청난 경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략이라는 게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답보다 오답 체크할 때 실력이 팍팍 늘듯이 이게 왜 안 됐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코리빙 프로젝트인 드림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프로젝트는 PM도 따로 있고 이미 건물이 중간 이상 다 지어진 상태였었는데 네이밍을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건너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도 오지랖인 게 그럼 네이밍만 그냥 해서 주면 되는 건데 그것만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대로, 네이밍은 네이밍대로, 또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이렇게 다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의미가 뭔지, 무엇을 하려는지, 그래서 어떻게 네이밍과 컨텐츠가 설계되어야 하는지 기획서를 다 다시 썼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그 보고서가 채택돼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수정됐죠. 이 프로젝트 말고도 연수원 네이밍, 브랜드 광고, 인재 육성, 헬스케어 프로젝트들을 주로 담당했는데요. 일은 할수록 정말 힘들었지만 이 브랜드 전략이라는 단어의 묘미를 알겠더라고요. 전 브랜드 전략을 비유하면 바둑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끝그림을 상상하고 역설계를 해서 지금의 바둑알 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놓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을 보면은 무슨 콘텐츠 할 거야? 이 질문보다는 이걸 왜 하려고 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어? 너는 일에 대한 철학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들이죠. 대기업을 다녀서 지금도 감사한 점은요. 그런 분들을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할 기회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하죠.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정말 비싼 과외를 하고 있구나. 물론 저는 퇴사를 했지만 이렇게 회사를 잘 이용하면 좋은 경험을 돈도 받고 일도 하면서 성취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대기업 생활이 항상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전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급하고 그래서 막 스스로를 막 볶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타협해야 하는 일들을 솔직히 잘 하지는 못했어요. 정답이 이렇게 명확한데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게 너무 싫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타협을 할수록 제가 둥글게 깎여지는 느낌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정말 천재 같은 고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제 동경이 너무 강하고 그분들의 일에 대한 애티튜드를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 습관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치도 못했고요. 승진도 잘 못했지만 솔직히 아쉬움은 크게 없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 일했던 부서가 스타트업 관리 부서였었는데요. 그때 스스로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또 고군분투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한 번 화르륵 불씨가 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사는 게 좋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할까? 물론 저는 뭐 대단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스스로를 기업가라고 칭할 만한 뭐 대단한 경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대표님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동경했던 그 모습을 다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죠. 다시 제로로 돌아가자. 나만의 장점으로 다시 탐험을 시작하자. 저는 좀 다층적인 사람이에요. 한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글쓰기를 좋아해서 에세이, 칼럼, 웹소설을 쭉 쓰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미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고 브랜드 기획과 글쓰기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직접 가르치거나 컨설팅하거나 또 다른 제 브랜드로 키우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사실 브랜드 전략이라는 우산 안에서는 이게 다 묶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 AI 시대에는 이 도구의 힘을 빌어서 더 다양한 일들을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경계 없이 제가 좋아하고 도전하고 싶은 일들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첫 영상에서 우진 헬멧을 쓴 걸 보고 친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얘들아,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얼굴도 안 되는데 컨셉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니? 사실 조회수는 좀 민망하지만 어떻게 첫 영상에 매력이 터집니까? 오히려 저는 삽질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 채널에 아카이브하고 싶고요. 첫 느낌보다는 이 볼수록 매력이 터지는 볼매 탐험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브랜드 전략 이야기, 기획 노하우,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탐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